안녕하세요. 직장인의 재테크입니다. 이제 힐스테이트 북일의 모집 공고가 떴는데요. 저희가 그 예전 영상에서도 좀 얘기를 했지만 이 힐스테이트에서 분양가를 좀 높게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분양가의 평당가는 다 받지 못하는 모양새로 흘렀었는데 지금 공고 나온 걸 보니까 좀 역시 좀 꼼수를 부리긴 했네요. 일단 저희가 분양가를 분석을 했을 때 제가 이렇게 분양가를 엑셀을 통해서 봤었는데 작은 평수가 한 6억 4천 그리고 큰 평수가 7억 1천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실제 나온 걸 보면 6억 거의 5천 6억 4천 9백 그리고 큰 평수는 7억 2,600이에요. 작은 평수는 큰 차이는 없는데 큰 평수가 좀 차이가 생겼죠. 제가 예전에 이걸 계산을 했을 때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평당 분양가에 102%를 보정치를 넣었었거든요. 근데 지금 작은 평수는 104%의 보정치를 넣었었고요. 근데 102%의 보정치를 넣었던 게 달라졌습니다. 보통 이제 102%를 넣었던 건 작은 평수의 분양가 평당가는 보통 좀 더 높게 측정이 돼요. 왜냐면 건설비나 뭐 이런 것들도 작은 평수를 짓는다고 그렇게 많이 이제 막 부대 비용이 더 적게 드는 건 아니거든요. 뭐 옷이랑 비교하면 좀 모양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작은 옷 애들 옷을 살 때도 좀 애들 옷인데도 불구하고 비싸잖아요. 뭐 물론 옷감은 좀 적게 들지만 들어가는 품은 거의 비슷한 게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건설도 비슷해서 작은 평수라고 그렇게 싸지 않고 오히려 작은 평수가 더 평당가를 따질 땐 더 비싼데 근데 얘네들이 이제 장난친 건 이제 큰 평수도 그냥 100사를 곱했더라고요. 큰 평수도 100사를 곱해서 지금 100사를 곱하면 7억 2천인데 이래야 좀 이제 7억 2,600 좀 맞죠? 100사 정도 동일하게 작은 평수랑 동일하게 평당가를 가져갔어요. 그러니까 보통 작은 평수 대비인 좀 적게 102% 정도 잡아서 포레자이 같은 경우는 그 공식이 맞았었는데 여기선 104%가 맞습니다. 결과적으로 보면은 작은 평수랑 큰 평수랑 그 평당가를 측정할 때 큰 평수가 또 그 세대수가 많죠. 이게 700세대인데 그러니까 큰 평수의 금액을 올리면 거의 전체 분양 대비 한 70%를 차지하는 큰 평수에서 작은 평수에서 못 번 돈을 추가로 버는 거죠. 일단 이거 하나 꼼수를 썼고요. 그리고 보면은 모집 공고를 보면은 일단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공간 안내를 보면 얘네가 이제 주력으로 잡는 평수는 큰 평수예요. 102제곱미터의 평수인데 102제곱미터가 719세대 그리고 중간 게 192, 작은 게 162, 167 그래서 이제 큰 평수가 거의 70% 정도를 차지를 하는데 일단 큰 평수를 그리고 좀 향 같은 것도 더 좋은 쪽을 하게 그렇게 설계를 했죠. 근데 작은 평수를 보면 확장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하는 공간이 작은 평수가 훨씬 길어요. 지금 왼쪽 편 전체랑 밑에까지. 그래서 확장을 한다라고 치면 물론 이제 지금 나오는 평형은 무조건 확장을 염두한 평형을 설계를 합니다. 그렇긴 한데 굉장히 긴 공간이 확장이 돼야 되죠. 왼쪽부터 이 밑에까지. 큰 평수는 확장하는 공간이 밑에 위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. 그래서 지금 확장하는 공간으로 봤을 땐 더 난이도가 높은 확장은 작은 평수인데 실제로 모집 공고에 나온
그 확장비, 옵션에 있는 확장비를 보면 92제곱미터가 1400, 그리고 98제곱미터가 1600, 102제곱미터가 2000 정도 됩니다. 근데 뭐 92, 98까지는 92, 일단 92까지는 뭐 대략적으로 이 정도 금액이 민간 분양에선 듭니다. 보시면은 이건 검단의 한 아파트 단지인데 84제곱미터가 1300 정도 하죠. 근데 이제 이게 민간 분양은 이 정도 되는데 공공 분양을 보면 공공 분양 같은 경우는 84제곱미터가 1050만원, 1060, 그리고 어떤 평형에 따라서는 970이면은 돼요. 공공 분양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뭐 국지주지, 국가, 지방단체, 뭐 주택공사, 지역주택공사 이런 곳에서 이제 분양을 하기 때문에 그 분양가가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가 된다라고 볼 수는 있겠어요. 그래서 물론 이게 분양가 심의위원회에 그 심의를 받긴 합니다. 보시면 이게 분양가 심의위원회에서 뭘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건데, 분양가 심의위원회에서는 분양 가격 및 발코니 확장 비용까지는 봅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뭐 심의는 받았을 건 같아요. 근데 심의는 받았겠지만 이 금액이 적정하다는 잘 모르겠습니다. 적정한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이제 분양가 심의위원회에 심사를 받지 않는 영역, 옵션이 있죠. 그래서 옵션을 좀 추가로 볼게요. 저는 이 옵션에서 좀 많은 걸 느꼈는데, 뭐냐면 분양가 심사를 굉장히 이제 타이트하게 합니다. 거기서 이제 분양가 심사를 하는 그 대상은 분양가랑 그리고 확장비까지예요. 그래서 이제 분양가를 높게 못 받으니까 옵션에 굉장히 많은 살을 붙이고 있어요. 예를 들어 볼게요. 마곡의 13단지, 그 엠벨리의 13단지 힐스테이트 마스터라고 있는데, 이게 분양을 한 지는 한 4년 좀 넘은 5년 정도 됐나요?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, 이때 보면은 분양가에 들어가는 옵션 금액은 이렇게까지예요. 확장 비용, 여기는 이제 1200이었네요. 확장 비용이 있고,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이 있습니다. 시스템 에어컨 뭐 꽤 비싸죠? 이것도 600만원.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밖에 없었어요. 그 이후에는 이제 마이너스 옵션에 대한 설명만 있는데, 이랬던 그 분양 공고가, 이것도 민간 분양입니다. 공공 분양 아니고 민간 분양인데, 이랬던 게 이제 분양가에 살을 붙이기 위해서 발전을 시작하는데, 어디 보자.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, 아니 뭐 하남 가밀 같은 경우도 공공 분양은 그런 게 없어요. 옵션이 없는데, 에어컨밖에 없는데, 보시면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살이 붙죠. 제가 가장 놀랐던 건 붙박이장 500만원이었어요. 붙박이장이 어떻게 만들었길래 붙박이장이 500만원이나 붙지?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검단 같은 경우도, 검단 센트럴 프루지오 같은 경우에 제가 놀랐던 게 있었는데, 검단 같은, 이게 왼쪽이 이제 검단입니다. 검단 같은 경우는 재밌던 건 그 중문이죠. 중문. 현관 중문이, 보시면 현관 중문이 200만원. 현관 중문이 200만원이었습니다.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살을 붙이는데, 이 옵션에 이 에어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비싼 편이에요. 600만원이면 지금 같은 LG전자인데도 어떤 데는 이제 400만원 정도에 이제 하는 데가 있거든요.
그래서 요것도 굉장히 비싼 편이다. 근데 이제 이런 건 시공할 때부터 그 천장 목공사를 하기 전에 배선을 깔아야 돼서 이런 거는 이제 분양 받을 때 외에는 스스로 하기에는 공사가 굉장히 커지는 옵션이어서 이런 시스템 에어컨에 많이 또 돈을 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. 여기서 지정해 주는데 외에는 하질 못하니까 만약에 하려면 마이너스 옵션이라고 이제 이 밑에 있는 마이너스 옵션을 받으셔야 되는데 마이너스 옵션이 이겁니다. 이제 마이너스 옵션이 뭐냐면 이런 시공돼야 할 것들을 이제 시공을 안 해주는 대신에 건설사에서 이 금액을 빼주는 건데 이게 빠지면 장점이 이거 빠지는 만큼 이제 취등록세에서 또 세액 계산에서 빠지거든요. 그래서 3,300 받고서 마이너스 옵션 하기엔 또 애매하게 또 금액은 책정을 했겠죠. 그래서 마이너스 옵션도 할 수 있는 그런 손재주가 있고 이제 각자 사업자를 컨택해서 그러니까 이제 인테리어 업체를 통합해서 계약하면은 30평형의 목공사까지 다 하고 하면 한 4천 정도 불러요. 4천, 5천 정도 부르는데 손품을 팔면은 한 3천대에 맞출 수 있거든요. 그래서 3천대에 맞추시고 직접 시공하시면 물론 더 싸긴 하죠. 근데 이제 그 손품을 팔 시간이 또 돈이기 때문에 아무나 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이제 힐스테이트는 분양가를 좀 분양가 심의위원회 기준에 맞춰준 대신에 옵션에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아요. 이런 건 하나 뭐 걸려봐라죠. 500만원, 여기서 500만원, 그리고 확장비에서 한 500만원, 한 1000만원 정도 남기면 한 30만원 정도 분양가를 높인 효과랑 동일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장난을 쳐놓은 것 같습니다. 이런 거 다 합쳐서 하면은 이것만 뭐 1500은 되겠네요. 1500. 예,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봤고요. 옵션가에서 좀 장난을 쳐서 자기네가 원하는 분양가에 좀 맞춰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큰 평형의 분양가를 작은 평형과 동일한 비율로 가져감으로써 분양가를 높였네요. 어차피 큰 평형이 자기네 주력 평형이니까 이런저런 걸 올려서 이제 자기네가 원하는 거에 최대한 맞춰놓은 것 같습니다. 옵션 같은 경우는 따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따로 하셔도 웬만한 것들은 어차피 뭐 이거 실거주하면서 에어샤워, 뭐 우물천장 간접등 없이도 그냥 그 핀 조명 몇 개만 몇십만 원 주고 핀 조명 몇 개만 달아도 느낌은 비슷하거든요. 뭐 간접 조명을 너무 좋아한다, 사랑한다 이런 분들은 모르겠지만 쿡탑 같은 경우도 이거 외부에서 해도 되고 빌트인 김치 냉장고 잘 모르겠네요. 잘 와닿지는 남자라 그런가요? 근데 이제 와이프분들이 이런 거 좋아한다 무조건 넣자라고 하면은 이게 사실 큰 집 사면서 7억짜리 집 사면서 몇백만 원 아꼈다가 느낌이 안 나오면 또 그것도 또 아니긴 한데 뭐 붙박이장은 좀 아닌 것 같고요. 붙박이장은 너무 아닌 것 같고 전세 주실 분들은 입주장이 좀 있기 때문에 넣으셔도 좋은데 가장 기본적인 거 정도 넣으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너무 제 생각엔 너무 비싸요. 이게 하면은 같은 LG전자도 좀 싸게 나오는 데 사례가 있거든요. LG전자를 쓴 데에서 좀 싸게 했던 데가 보면은 검단이었나 하남이었나 여긴 삼성이었고 발코니 확장 마이너스 옵션 확장비보다 위에 있나? 여길 보시면 분양 시기가 거의 차이 안 나는 검단의 한신더유인데 LG전자죠.
뭐 IoT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400만 원이에요. 84제곱미터에 들어가는 거실, 주방, 안방까지 한 게 480이죠. 같은 LG인데 여기는 LG 거. 세대에 640이죠. 같은 LG인데 뭐가 그렇게 다를까 싶긴 합니다. 그래서 옵션 가지고 좀 장난치는 건 맞는 것 같아요. 옵션 가지고 장난치는 건 맞는 것 같고 취향에 따라 그래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. 어차피 이제 당첨이 돼야 선택 가능한 거니까 모두 많이 당첨되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